에코프로비엠이랑 LG엔솔이 양극재 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요거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풍문 및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기업들과 에코프로비엠에서 보셨다시피 어떠한 찌라시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이 검토 중이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라면 협업에 대한 사실들은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올 거고요. 아예 그런 적이 없다,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논의된 바가 없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런 해명 공시를 하는 걸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엔솔이랑 에코프로가 협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사실 5월달 말부터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반기 보고서에 에코프로비엠이 CAM이나 양극화물질 생산 공장을 신증설 투자를 할 것이고 5만 4천 톤 정도를 보고 있다. 투자 금액은 4,732억 원인데 목적이 NCM 생산 능력 확대도 있지만 신규 제품인 NCMX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심을 모았었던 게 NCM 생산 능력 확대는 원래 기존에 해오던 거니까. 근데 새로 NCMX 생산 시설 구축하네. 그리고 단결정 양극화물질 양산 라인 확대하네. 하면서 이 두 개가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5월 23일부터 뭐 곧바로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1년 반 정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설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BM은 2020년부터 꾸준하게 NCMX를 연내 양산하겠다라고 계획은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당장 3원계 배터리 더 집중을 하는 구간이 있었고 캐파 증설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밀어놨었던 거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6월 기사처럼 이 공시처럼 본격적인 양산시설 구축은 2023년 6월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항의 제4캠퍼스 캠9을 신설할 건데 단결정 양극재와 NCMX 이 중에서 NCMX를 어디다 납품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에코프로비에만 가장 유명한 게 3원계 배터리죠. 근데 NCMX는 여기에 들어가는 X가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 다른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개발 4원계 배터리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이 X값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알루미늄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필 또 이거에 관심 많은 게 엔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이 캠9 짓는 게 엔솔과의 어떤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짓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한쪽에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건 SK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가 팩트인지는 제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내부자도 아닐 뿐더러 회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전에는 주식 담당자도 이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어떻게 공시를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엔솔과의 거래가 확정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게 좀 큰 이슈일 수 있는 게 BM과 엔솔은 지난 10년 동안 양극재 관련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에코프로 CNG가 엔솔로부터 폐배터리 받는 게 전부였어요. 이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에코프로가 LG화학이랑 전구체 거래를 했으나 에코프로비엠이 SDI랑 합작법인 설립 추진 이후로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엔솔이 좀 갑질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사실 당사자들끼리 알 내용이죠. 여튼 뭐 팩트는 그 둘이 일정한 어떤 양극재 거래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들 아시다시피 21년도부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공급난이 발생을 했고 그 동기간 동안에 22년도엔 러우 전쟁이 나오면서 공급난 또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IRA, CRMA 때문에 공급망을 잘 구축하는 게 핵심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협업 관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LNF랑 SK이논에 협업하고 BM, SK이온, 포표, STI 뭐 이런 식으로 혈맹 관계가 좀 많이 맺어졌는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난 시간들 동안에는 엔솔과 BM이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 좀 화해하고 화합 모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뭐 내용은 까봐야 아는 거겠지만 만약에 엔솔이랑 협업하는 게 맞다면 이건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겁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강북 쪽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사업체가 강남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합종연횡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세로로 합하고 가로로 잇는다는 뜻입니다. 사람 혹은 단체가 서로 연대하는 걸 비유하는 건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치거나 또 흩어지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 전략적인 동맹 및 적대관계를 조절하는 데 활용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둘은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그 안 좋은 기간 동안 각자 할 일 해가지고 업계 1위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 내전을 할 때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비단 에코프로비엠과 엔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2차 전지 시장에 호재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최근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해서 비엔과 엔솔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경쟁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나오는 CAM9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엔솔 거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 아닌데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CAM9 물량이 이미 SK온 쪽으로 할당이 되어 있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캐나다 베칸쿠아 프로젝트에서 BM으로부터 시작해서 SK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포드로 가는 이 물량 자체는 전량 할당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CAM9 같은 경우는 아직 구축하고 있고 완공 시점이 1년도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CAM9에서 생산된 물량이 엔솔과 같이 이제 협업하는 용도로 쓰이게 될지 아니면 SK온에게 일부 갈지 아니면 SK온에게 전부 갈지 이거는 사실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회사 측에서 해명을 할 어떤 명분이 생깁니다. 그럴 목적이 생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으면 회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가 선뜻 동기부여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으면 좋겠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쪽 이제 주식 담당자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한 30번 정도 전화를 걸면 한 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내용 궁금해서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기회가 닿으셔가지고 전화할 기회가 생기시는 분들은 CAM9에서 나오는 물량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LG엔솔과 협업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인지 이걸 조금 물어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길에서 최고의 탑을 찍고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서 정상에서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회사 측에서 해명 공시를 말하기를 좀 바라고 있으며 좀 더 멀리 봤을 때 이게 정말 확정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